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끝났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전격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그만큼 깊어질 것입니다. 과연 문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될까요? 배병유 전 경제풍을 대표님 모시고 청문회 이후에 전국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지금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큰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조금씩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분을 비롯해서 국민들 모두가 예. 링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전국이 끝났는데요. 청문회 네. 좀 보셨습니까? 뭐 저도 재미가 좀 덜해서 보다마다 처음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찔끔찔끔 이제 띄엄띄엄 봤는데 예. 정말 보고 싶질 않아요.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명확하게 뭐 규명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탕이에요. 거의 맹탕이고 예. 전에 셀프 청문회 그 연장선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만 그 연장선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뭐 개별적인 의혹 가지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조국 후보도 자기 스스로도 처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가 자진 사퇴한다든지 물러설더라도 당이나 청와대 때문에 못 물러서는 거 아니겠냐. 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봤어요. 저 사람들 좀 마음대로 처신 못한다. 그런 상황인 것으로 비쳤어요. 물론 짐작입니다만. 근데 조국 후보도 그동안 뭐 기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청문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 살펴보지 못했다. 내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르쇠로 일관했고 예. 또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이 그동안 예행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자간담회 시험지를 먼저 본 거예요. 이번에 뭔가 한 방은 있겠지 했는데 한 방 있었습니까? 큰 방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건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조국 후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젊은 사람들도 아마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나이 든 사람 눈으로 보면 당신 법무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본인도 내가 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 그전에 보니까 만신창이가 소명을 완수를 해야겠다는 자기도 아는데 문재인 정부의 뭐 국정 철학이 어떻고 사법 개혁이 어떻고 사회 정의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으로는 당신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배 대표님이 가도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도 조국이나 그만두겠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겠어. 이거 안 된다, 이게야. 당신 나가면 지금 무너져.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나서도 이제 촛불 정권의 성격으로 보면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별거 나는 죽음의 길이다만 절대 실패의 길이다.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게 느껴들어서 불운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장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부인. 조국 후보자 부인 아닙니까? 이걸 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전격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피의자가 있을 경우는 소환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기소하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데 아마 뭐 시효 문제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이제 딱 눈앞에 왔다고 기소를 한 배경이 뭘까요? 12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언론 검증에서 나타난 그 자료로 보면은 정 교수는 기소 불가피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조금 심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구속 수사해야 될 사람이다 아니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작 위조야. 그거는 분명히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 최 총장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 교수가 전화해가지고 이쪽 뭐 바꿔주세요 했다든지 또 부부가 같이 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온다, 다 눈앞에 타고 온다니까 검찰로서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막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검찰을 압박하는데 옳지 못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검찰로서는 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죽이려고 흔들려고 하긴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을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데 저는 그렇게도 해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무리하게 이 막 조국 후보를 끌고 가게 되면 정권 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걸 검찰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이 그럼요. 어떤 그걸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더 알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해낸 양반이에요, 저 사람이. 예. 그럼 이런 거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까지 얘기한 건데 그거 다 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아이, 지방 검찰청의 부장 검사를 2년 만에 총장까지 올렸지 글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해서 자기는 고맙게 신세를 짓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거 저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불가피한, 검찰 판단으로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공소시효 지나면 나중에 이게 허지버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뭐 자칫하다가는 조국을 임명할 경우 문 정권이 나라고 구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윤석열은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기 전에 예. 일종의 검찰 참모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겠죠. 참모가 그렇죠. 예. 대통령이 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그 이전에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대통령한테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윤석열 검찰청장으로 오면 서울법대 자기가 선배됩니다. 조국 그렇죠. 후보입니다. 예. 서울법대 선배에다가 법조계 이거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 가지고 뭐 검찰 지휘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 같은 걸 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건 뭐 조금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조국 후보의 부인 예. 기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집권당이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저는 예. 그리 비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 표창장 위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공문서 위조도 한 것들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펀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동시에 진행하고 안 쉬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펀드 매니저하고 거기서도 지금 관련된 사람 전부 소환 조사하고 예. 자금 흐름도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시간 현재까지. 그게 보면 가족 펀드, 일종의 가족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 부부, 형제, 딸, 아들, 전 가족, 그다음 조카, 처남까지 다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 교수가 말이지 조 후보보다 더 적극적으로 딸의 그 스펙 관리 하기 위해서 막 나섰잖아요. 자기 온갖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세상에. 동원했더라고요. 저 동양대학교 부임하기 이전부터 자기 딸이 거기서 저 봉사 활동했다고 이렇게 표창장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좀 거짓말 해도 요령은 그 기록에 다 나오는 건데. 그리고 요령 있게 해야죠. 그리고 집권당 지금 저 유시민 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의 실세로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총장한테 전화해가 여보세요 말 조심해 이거 좀 저거 해. 그렇게 압력이지 뭡니까? 협박이죠. 어떻게 협박이지. 보면. 시골 대학교 총장이 이 정권의 실세들이 막 그럼요. 계속 전화오면 하는데.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쪼는 거죠. 완전히 쫄죠. 그리고 조국 후보도 자기 마누라 부인의 그 핸드폰을 받아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빼도 박도 못해. 총장님 이렇게 하면은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삽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 깡패 사회 말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놓고 안 하면은 총장도 죽고 다 죽는다. 그 글쎄 얘기 그렇게 아닙니까?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은 정 교수도 살고 총장님도 살아요. 직전 민정수석이고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양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놓고 또 최 총장에 대해서는 뭐 명예 박사도 가짜니 그다음 뭐 태극기 부대고 뭐 그군이 그렇게 또 인신 공격하기 이거 말이 안 되지. 근데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자기가 오해받을 무슨 전화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계속 강조를 글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딱 한 번만 전화했다고 그랬는데 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2번 했다. 사실은 두 번 글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까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잘 좀 해달라. 서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했고 그 다음에는 빨리 보도자료 내달라. 또 독촉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이중을 하고 조국 후보자도 그동안 불법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갖고 나는 관계없다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되거든요.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 아닙니까? 교사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정 교수 사무실, 연구실 압수수색한 자료에 빼도 박도 못한 자료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B 관계, 이건 펀드 관계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어요, 지금. 당국대학교 스펙한 거, 공주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장 교수의 아들하고 저기더만은, 조국 후보의 딸하고, 한영외고 동기대. 예, 그래서 스펙도 이거 품맛이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났어. 아들은 그러니까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이 거기에 뭐 스펙 만들려고 했대. 근데 자기들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 그리고 말입니다. 조국 후보가 서울법대 교수 있을 때 서울법대 PC가 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두드려 놨어요. 서울법대 PC를 왜 그 개인 교수 집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거기에 초고가 나와 있어요. 자기 딸에게. 근데 장 교수가 고백한 거 보면 사실은 딸이 처음에 초고 보낸 건 2페이지 보냈는데 너무 서툴고 미숙해서 내가 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은 뭐. 아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 그 용어도 모르는데 무슨 논문을 씁니까? 논문을 어떻게 쓰는 법이란, 우리들도. 보니까 뭐 스페링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미숙하고 그래서 장 교수가 거의 다 고쳤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웬만하면 대학 교수 출신이 부끄러울 수도 말이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 보면 저 조국 후보가 포기를 못하는 사정이 있겠구나. 이게 자꾸 느꼈죠. 근데 사정도 있겠지만 조국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인이 기소까지 되면은 그러면은 좀 고민해 보겠다. 만약에 그건 이제 가정이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소명 얘기를 했어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 대통령의 임명권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스스로 지금 상황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부인이 기소가 됐어요. 완전한 피의자에서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면은 조국도 좀 마음의 변화가 올까요? 그런데 조국 후보가 그런 자세를 안 보이면 생떼가 억지예요. 생떼가 억지입니다. 예. 도대체 지금 자기 전에 셀프 검증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기소되가 이렇게 하면은 다 장관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해야 돼. 이런 소리까지도 한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가 조물주입니까? 신입니까? 그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때 억지고 생떼인데 이거 완전히 김념의 어떤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당들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자꾸 이 판에 말이야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요 뭐 정책 플랜을 자꾸 묻고 앉았는데 저는 기존에도 안 들립니다. 지금 조국 후보한테 검찰 개혁 어떻게 하고 사회 정의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 질문해가 답변 그거 어떻게 관심 있습니까? 코드가 맞질 않아. 더군다나 지금 싸움이 정권 대 검찰 이런 싸움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장관,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갖고 정권과 검찰이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는 나라꼴이 이게 말이 되는 말도 안 되지. 당, 정, 청 아닙니까? 맞아요. 당정청이 합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론인 출신으로 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말이야 국회 예결위에 충성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보고 검찰이 자기 정찰로 덤비네. 이낙연 현재 국무총리가 그렇게 험한 말씀하시면 법이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검찰 수사를 보고 압수수색 보고 나라 자기 정치한다고 덤빈다고. 그러면 옛날에 검찰이 지금까지 막 적폐청산한다고 압수수색하고 한 거 그러면 그거 뭐 정치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뭐 그보다 앞서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나라를 어지피를 맞아요. 그러면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게 나라 어지피운 거야? 자기들이 해놓은 게 촛불 정권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난 청와대 당국자 여기는 이승환들 나오는 거 보니까 막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말도 못하대. 이거 뭐 조폭 거대 뭐 저거 하는 거냐 말이야. 국정보 저거 내란 음모 사건 조폭 수사하냐. 그랬지. 그래갖고 대통령 비서실장실에 있는 비서관은 또 이것들이 말이야. 그건 진짜 미친 넉대 제가 조금 써왔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조모 행정관인데요.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실에 있는 조모 행정관이에요.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하면서 마녀 사냥, 예.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글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 뜯기 위해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이게 정말 참 이건 시정 잡혀도 이런 아유 얘기. 시장 잡혀서 나올 수 없는 게지. 대통령 비서실장실에 있는 비서관이 저는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청와대가 책임져야 돼. 청와대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 기류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대통령 비서실장실에 있는 뭐 행정비서관, 행정관이 그렇게 돼 있대 보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까지 했대. 아니, 조국 후보가 장관이 돼가지고 내려오니 그렇게 두려우냐?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조롱까지 돼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가 검찰 내부가 들어보세요. 뭐랄까. 검찰을 개혁을 얘기하면 누가 뭘 계획한다는 얘기냐고. 검찰 내부 그렇게 얘기해요. 조국 후보의 서울법대 동기동창 검사가 당신이 하면 안 돼. 빨리 의사해. 이 법대 동기동창이 그렇게 얘기해요. 현직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본인도 처신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웬만하면 저 양반 법대 교수인데 이런 상황이면 아이고 나 정말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포기해야 돼. 근데 못하는 이유가 본인의 뭐 집념도 있겠, 작용했겠지만 배경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촛불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박사님 상황을 다 보세요. 지금 대학에서도 계속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대학 교수들도 200여 명이 나는 그 대학 교수 193명이 돼. 내 아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보고 뭘 느꼈냐면 1960년대 나는 4.19 때 대학 교수단이라 이거 들고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이거 이렇게 한 거 그 지금도 기억나. 우리 주임 교수들도 갔으니까 그 성명이 나오고 나서 이승만 박사께서는 나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가마 해가 하야하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 양반들이. 그 대학 교수들 성명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엊그제 조국 마지막 청문회 하는 날 그날 바로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뭐 지금 뭐 종교계 뭐 보수계 그다음에 군계 이거 막 또 나는 엊그제 한겨레 신문이 개혁신문 아닙니까 지금 뭐. 그 말씀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한겨레 그래?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렇지. 아, 근데 국장 물러가라고 지금 성명을 낸 거 아닙니까? 31명이래. 예.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 주도 세력이다 하는 선명성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분통하면 그렇겠어요. 지금 완전 친여매체로 지금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글쎄. 기자들 그 성명에 보면은 기사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좀 비판적인 기사 칼럼 쓰면은 칼럼 쓰면 그냥 기사 자체를 내지를 안 해버리고 이런 신문으로 전락했어요. 이게 글쎄, 지금 제목도 바꾸고. 한겨레 신문은 국민주로 말해주면 국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신문입니다. 그럼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해라. 독재 정권 절대 안 된다. 해갖고 만든 신문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상황이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촛불하고 고려대학교하고 부산대학 나오고 대학가에 대자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진보 혁신 개혁 매체 대표적인 매체인 한겨레 신문 기사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국 사태가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공중파 KBS 아닙니까? 오늘도 계속 뭐 재난 방송을 합디다마는 KBS가 지금 완전 신문 방송화 돼 있잖아요. 의용 방송화 다 돼 있잖아요. 공중파 돼 있는 데다가 신문마저 이제 한겨레까지 했다. 이런 쪽에서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와대가 제대로 이거 시국을 파악한다면 이거 유해용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뿌리가 있으니까 심지어 난 1960년대 그때가 생각이 나. 나 대학 2학년 때 바로 나도 막 청와대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신문 앞에 거기서 막 하고 나중에 불질러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소속 이철성 선배 강연도 두고 유진호 박사 얘기도 두고 했던 그 시적인데 그때 대학 교수들 이거 할 때 2학년 박사 이런 사람 했는데 청와대 반응이 이승만 박사가 그랬잖아요. 국민이 원한다 물러간다 그러고 대학 교수단에 저게 결정적인 정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193명인데 그 사람들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 명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겠죠. 서울대학교 뭐 카이스트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고대 연대 지방대학 경북대학 다 들어있더라고. 85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난대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안 끝납니다. 나는 그다음에 대자보가 지금 다 살아났어요. 대자보가. 예, 예. 서울대학교 대자보하고 고대 대자보를 내가 대강 읽어봤는데 쫙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가장 부끄러운 선배 제 1호로 지금 너무 고맙다. 그러면 그걸 언론도 사실은 친문 방송, 친문 매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겨레 기자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실제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같은 유튜브뿐이 없어요. 그럼요. 여기는 아직은 압력을 넣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한 거고 이 한겨레에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이 굉장히 골장 중요한 의미가 본 있어요. 겁니다. 끝장까지 간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벼랑 끝까지 간 겁니다. 이걸 정권이 인식을 해야 하는데 KBS, MBC는 막 국민이 알다시피 이제 의용화가 됐고 신문 중에 살아있는 것이 이제 한겨레로 딱 인식이 되는데 거기서 31명이 7년 차라 그랬다. 7년 차라면은 저도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7년 차면 지금 뭘 알고 딱 할 수 있는 막 예, 열정이 있는 하는 거죠. 거예요. 예. 막 급이 없이. 아주 막 자신만만한 그 시기 아닙니까? 네, 팍팍 뛰는 그 시기. 31명 명단이 다 나왔더라고. 자신만만하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편집국장이 뭐 전화도 안 받는데 그 뭐 언론에 취재하려고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자기도 할 말이 없겠죠. 자기 민망하게. 예. 기자에서 편집국장까지 된 사람이면 뭐 양심이 없겠습니까? 카드 던질 생각해야지 말이야. 그럼 진작 던져버려야죠. 그럼요. 나도 뭐 여러 번 사표 쓴 사람입니다만 그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저도 그런 거 던지고 오다가 잘렸다니까요. 해지까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고 박사 뭐 유튜브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번에 방통위원장 그 양반 임명장 나오면은 달라져. 이번에 그 장관 개각 후보 중에 농수산부 장관 한 명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 돼. 전부 안 되는데 조국 후보를 필요로 해서 여기서 청와대에서 이제 고뇌를 해야 되지. 쉽게 속단하면 망조입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동안 청와대 분위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임명 강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문 대통령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이 조금 미리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일요일이라도 임명 철회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이제 저 청와대 한 거니까 뭐 하는 건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 보면은 임명가 뭐 합니까? 지금까지 조국 씨가 저 민정수석으로 있어가지고 인사 검증 엉터리를 해가지고 드러난 사람들 뭐 열 몇 명을 16명을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고 임명을 했대. 그런 양반이에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죠. 임명하면서 국회 청문회 때 말썽 야단 많이 맞은 장관일수록 일 덜 잘합시다. 뭐 이렇게. 참 어이없는 소리죠. 조국 후보처럼 저렇게 한 사람 일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저 동남아 가기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 정정을 해보는 좋은 사람 발동 못해요. 좋은 사람이 조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입장을 보면은 임명 강행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그렇게 짐작도 하는데 아마 그렇게 가면은 내가 좀 속단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 말기를 제초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이야, 감인데 해도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뭐 고 박사께서 이 조국 후보 자신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천만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정권에서. 우리가 볼 때 네. 인사 배제 거의 5원칙 7원칙 그거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조국이 후보가 만든 작품인데 거기에 거의 다 해당이 돼. 예, 맞아요. 위장 전입이니 뭐 부동산 관계니 논문 표절이니 연구 부정이니 뭐 이거에 거의 다 해당이 다 돼. 다 됩니다. 다 지금 석사 논문 조국 후보의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자체가 일본 법학서를 33군데를 그냥 뺏겠다는 것이 민간 검정단체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그걸 서울대학교한테 보냈어요. 이거 좀 확인해달라고 한 겁니다. 조국 후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석사 논문을 해가지고 석사 장교가 돼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울산대학 강사를 해가 이렇게 서울법대 교수까지 출세 코스를 밟은 겁니다. 예. 그렇죠. 그 과정까지 거기 어떻게 하자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하자면은 거기다가 지금 위장 전입에다가 부부 합작해가지고 저 한 거 웅농학원
왜 하자? 전부 하자에 전부. 그럼요. 전부 하자에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펀드 관계 이거 자금 흐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유죄 부분이 상당히 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펀드 관계 나온 게 많이 있었어요. 저 사회된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유죄가 많이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원 부정학원 가게도 정유라 사건하고 원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유라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그걸 대입해서 보면은 대학교 총장, 학생처장 다 처벌받고 부모도 처벌받고 본인도 처벌받았는데 그하고 거의 유사해. 이게 거의 유사해. 그래서 무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건 지금 불에다가 기름 붓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붓는 건데 국가가 완전 두동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정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너무 멀리 왔어요. 진작 꼬리 자르기를 했어야 하는데 글쎄. 지금 예를 들면 조국이 낙마를 할 경우 아마 문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국정 이제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거다.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시국 성명들을 청와대에서는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가 있죠. 당연히 대학 교수단뿐만이 아니고 종교계 같은 데서 나온 시국 성명이 많아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 종교 지도 600 얼마가 나온 거 보면은 그건 나 아직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후보 절대 이래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북한을 향한 이거 진로 바꿔라. 그 다음에 호남에 있는 종교계 목회자 340 몇 명인가 그 양반들도 성명서 냈는데 그것도 보면 대통령님 나라 국정 제대로 영도해 주십시오 그러놓고는 조국 후보 같은 사람은 절대로 법무장관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명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성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수계 태극기 관계 이건 말할 필요 없고 뭐 종교계 각계에서 나온 거 하고 종교계에서 나온 거 이것만 체크를 하더라도 대학 교수나 하더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처리하기 전에 조국 후보 자진 사퇴했어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져요. 이번에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 이분이 상당히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럼요.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국민검찰로 거듭나는 차원에서 작심 이렇게 수사를 한 것도 평가를 해야겠지만 이 시골 대학교 총장 이게 보통 그 허약한 자리가 아닌데 개성이 대단해. 이번에 정말 영무로 떠올랐다니까요. 그럼요. 아들이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계 저기 합격했더만 유명한 뭐 무슨 그 증권회사인가 있잖아요. 펀드 회사에 월급 많아요. 그 억대 연봉인데 그게 있는데 뭐 최고 회사죠. 야, 너 저 대한민국 국민을 군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나가서 해병대 가는 거지. 군대도 또 해병대를 갔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든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을 말이야 뭐 그군이 태극기 뭐니 이렇게 하고 가짜 교육학 박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 거기다가 이 최 총장이 분통 터진 게 이것 좀 위장 거짓말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여기에 이제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양심이 아주 살아있는 분이더라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동양대학에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뭐 A 교수인가 누군가가 내가 총장 표창장 제안했다고 나온 교수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게 가짜가 아니고 저 총장 얘기가 조국 후보하고 절친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쪼이나면 그 부인하고 절친한 교수라고요. 부인하고 교수. 친하고 조국 후보도 잘하는데 그렇군요. 그 대에서 그 둘이 합작을 하면 짜고 있다는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최 총장이 얘기했더라고. 그 사람이 내가 제안했다 하니까 청와대가 뭐라는 얘기 아니고 총장 표창장 그 근거가 찾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청와대에서 그런 코멘트 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하게 되면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너무 이거를 자꾸 거짓말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누적시켜가는 거예요. 이건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짚어볼게. 지금 아직은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만은 조국 펀드, 그러니까 부인이 한 그 사모펀드, 사모님 펀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펀드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쫙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 신문에도 많이 펀드를 예. 수사에 들어가면 정말 뇌관이 터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경제를 잘 아시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에 여권에 있었던 사람 현직하고도 관련된다고 이런 얘기 한다. 예, 그리고 이 펀드가 저 펀드가 관급공사를 막 땄잖아요. 예. 조국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관급공사를 중점적으로 다 땄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디다 건드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다 성공했는데 예. 이 과정에 전 민주당 관계, 전직 의원 관계하고도 많이 있고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현직 여권 관계 사람들도 직간접으로 예. 개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압력을 넣는데 검찰에서 이게 싹 이거 해가지고 자금 흐름을 쭉 추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가 론스타에 그걸 쭉 추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특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미리 압수수색을 딱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막 30여 명인가 40여 명이 다 동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들만도 20명이 넘게 지금 예,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얼렁뚱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스캔들에서 조국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라고 지금 예. 조국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 언론에서는. 지금 보수계에서는 조국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계에서는 10월 3일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퇴임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또 난리고 그래요. 예. 이런 거 저런 걸 감안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제발 여론과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가지고 예. 적정한 수준으로 빨리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저는 이제 무식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조국 법무부장 임명하면 정권 망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정권 망해 이거. 정권 망하는 건 대한민국 자꾸 망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절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셨겠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또 언론 여러 곳에서 진인사 대천명 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